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도인 친구 요교는 제1장 중국문서부터 제42장 똥구멍에 생기는 병, 치질문까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상편. 그런데 요교에는 그 임상편 외에도 매 장마다 사암사부님께서 수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경험례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임상경험례, 폐정격증서부터 간정격증에 이르기까지 사암사부님의 수많은 임상사례들을 통해서 사암심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심정격으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례들 함께 살펴봅니다. 사암심 아카데미 사암사부님의 임상경험례들, 오늘은 심정격증 임상사례들. 그런데 오늘 대주제는 복량증, 즉 대동맥류입니다. 동맥류, 이거 아주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사암사께서 심정격으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경험례 대부분은 동맥류예요. 대동맥류. 특히 오늘은 어린이, 유아들에게 발생하는 동맥류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적시문에 보면 네 번째 임상례, 한 남자아이가 나이 10여 세에 심적이 재상에 찼으되 중단이 췌장함으로 복량치법으로 치하였더니 3~4뒤의 병이 쾌하더라. 그런데 기부가, 즉 아이의 아빠가 원래 6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복량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6 아들 대부분이 다 이 복량증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 10여 세 된 아이도 결국 복량증을 앓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니 얘도 곧 죽겠네. 그런데 사암사부님께서 심정격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정격, 대돈소충에는 N극면, 음곡소해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경험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량증이라 하는 것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복량증에 대한 사전적 해설. 복량, 숨을 복, 엎드릴 복, 량자는 대들복, 기둥, 교량을 의미합니다. 풀이에 보면 뱃속에 숨어있는 기둥과 같은 덩어리, 그걸 복량이라 합니다. 한국 전통 지식 포털에서 심적 복량, 5가지 적, 즉 5적의 하나, 난경 56난에서 심의 적을 복량이라 한다.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데 크기가 팔뚝만하고 위로 명치까지 이르며 오랫동안 낫지 않고 심번하게 된다. 맥경 평 5장 적치 맥증조에서는 심적을 진찰하여 보면 맥은 침하면서 규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여 일정한 곳에 있지 않으며 가슴이 그득하면서 뛰고 뱃속이 더우며 얼굴이 붉고 목구멍이 마르며 가슴이 갑갑하고 손바닥에서 열이 나며 심하면 피를 토한다 라고 하였다. 3인 극일 병증 방론 제8권에서는 심적은 복량이라 한다 라고 하였고, 복량원으로 배꼽 위에서 일어나 위로 심장까지 이르러 팔뚝 크기의 심적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낫지 않고 가슴이 갑갑하며 몸통과 넓적다리가 모두 부으며 배꼽 주위가 아프고 맥이 침하면서 규하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복량증은 대동맥류라고 말합니다. 복부의 대동맥류, abdominal aneurysm, 복부 동맥류. 동맥류, 아뉴어리즘은 혈관의 팽창입니다. 혈관벽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합니다. 대동맥류는 심장에서 몸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큰 동맥에 발생합니다. 이 동맥을 대동맥 에오타라고 말합니다. 이 그럼 잘 봐주세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이 복부 대동맥류가 발생해요. 정상적인 복부 대동맥,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었다. 꽈리처럼 부풀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은 거예요. 이게 심하면 터질 수 있어요. 어린이가 대동맥류에 걸리면 대동맥을 흐르는 혈액이 벽의 약한 부분을 밀어냅니다. 이로 인해 대동맥이 부풀어 오릅니다. 때로는 약한 부분이 너무 부풀어
매우 약해집니다. 너무 부풀린 풍선처럼 대동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원래 6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차증에 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한 병이냐. 이게 이렇게 터지면 죽습니다. 터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 대동맥류는 대부분 가족력, 즉 선천성 질환으로 생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이 동맥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유전되어서 가족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3, 4번님의 이 임상경험례는 가족력에 의한 복량증으로서의 대동맥류였다. 이거 심각한 질환이에요. 이게 터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부출혈, 터져서 내부출혈이 발생하면 대동맥은 신체에서 가장 큰 혈관입니다. 대동맥은 많은 혈액을 운반합니다. 터지면 혈액이 가슴이나 배로 흘러들어갑니다. 터진 동맥류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은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는 경우엔 혈전을 유발한대요. 혈전, 때때로 동맥류 내부에 혈전이 형성됩니다. 혈전이 떨어지면 몸 아래쪽 대동맥의 가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색전증, 엠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신장, 다리 또는 신체 다른 부위로의 혈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복량증, 이거 심각한 질환이에요. 상복부로부터 엉덩이까지 어디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즉 누워있을 때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곳저곳에서 불뚝불뚝 뜁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상복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어디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배에 맥박이 뛰는 덩어리, 그걸 감지할 수 있다. 고혈압, 메스꺼움,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배를 만지거나 누르면 아프다. 이것을 동의학적 용어로 동계라고 해요. 이것은 서의학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배꼽 부근에서 팔딱팔딱 뛰고 눈으로 봐도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져. 그건 제부동계. 그런데 복부 이곳저곳을 눌러보아도 뛰는 게 느껴져. 이건 복부동계. 맥경에 이 복량은 오르락 내리락 하여 일정한 곳에 있지 않다. 이것은요, 복량이라는 덩어리가 이곳저곳으로 마구 움직이고 옮겨 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걸 말한 거예요. 복부 경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배에 맥박이 뛰는 덩어리가 감지되는 것. 맥박, 그 맥박이 배꼽에서도 감지되고 그리고 심하에서도 발견되고 소복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소복서부터 명체리까지 꿈틀꿈틀하면서 위로 확 치솟아요. 이걸 동의학적 용어로 분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동맥류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죠. 맥경에서 말한 이 복량이 오르락 내리락하여 일정한 곳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이 복량으로서의 덩어리가, 동맥류가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이 그림은 소복에 생긴 거잖아요. 소복에 생겼는데 맥이 불규칙하게 갑자기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두두두두두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맥이 느껴진다. 그걸 말한 겁니다. 복량 덩어리 자체가 이것저것으로 이사 다니지 않는다. 맥박이 뛰는 형상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삼사께서는 이 복량증을 3, 4도에, 즉 3, 4일 만에 치료했다, 완쾌시켰다. 그런데요, 적시문의 5번째, 역시 청소년이에요. 한 남자가 나이 15, 16세에 하마추초를 당하여 조련이 부증이 생기하여 면목, 사지, 흉복, 음낭, 음경 등이 붕장하고 양안을 합이 불게하거늘 당신은 정이 여름철인지라 처음에는 심경의 수사로 치의하여 정격, 즉 심정격을 썼더니 1차에 양안이 미개하고 눈이 잘 안 떠지는 것이 살짝 떠지고 4, 5차에 부기, 즉 부은 것이 쾌전한지라 자세히 진찰하니 심하에 복량이 있으므로
다시 치료한 지 수개월에 쾌전소송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험녀는 수개월 동안 치료했어요. 그런데 앞서 읽어드린 이 임상 경험녀는 3, 4도, 즉 3, 4일 만에 치료됐다. 3, 4일 만에 복량증으로 해서 대동맥이 싹 치료됐다 이 말 아니에요. 복부 대동맥류의 여러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동맥류 자체가 3, 4일 만에 완치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요교를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정격으로 만성 축농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폐정격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10수년째 축농증으로 코로 숨을 못 쉬어 사암사께서 폐정격을 썼더니 2일차에 코가 뻥 뚫렸다. 일단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코로 숨 쉬는 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축농증 나을 때까지 꾸준히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복량증인데 수개월 치료했고 이 경우에 3, 4도 만에 완치됐다? 완치가 아니고 관련 증상이 완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이 대동맥류는 가족력 사이언스 디렉트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사례 보고 19일 된 신생아에서 신혈관성 고혈압, 심근병 및 사망을 유발한 선천성 복부 대동맥류. 여기 신혈관성, 신자는 콩팥 신자예요. Aneurysm causing renovascular. 그러니까 renovascular, 신 콩팥 관련 혈관, 그곳에 동맥류가 생기고 또 복량증으로 심혈관으로서의 복부 대동맥 중에 또 대동맥류가 생긴 거예요. 생후 2일째 집으로 돌아간 만삭 아기 여아가 생후 7일째 호흡곤란과 수유불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부신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지만 이 영아는 심부전, 경미한 신부전, 신혈관성 고혈압으로 임상적으로 악화되었고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20일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원래 6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차증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복부 대동맥류는 가족력 선천성 질환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암사께서는 심정격을 쓰셨다 했어요. 여기 임상례 잘 봐주세요. 19일 된 신생아가 고혈압과 심부전 그리고 신부전이 있었어요. 아니 19일 된 신생아가 고혈압? 그렇습니다. 이건 허증의 심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암사부림의 임상이에요. 그래서 심정격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이것이 Aneurysm causing renovascular와 또 관계가 있다. 즉 신장과 관련된 질환으로도 동맥류가 발생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것은 주머니형 대동맥류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곳에 생긴 건 심부전으로서의 복량증이고 그리고 신장 보이시죠? 신장 가지 그 밑에 이렇게 꽈리가 생겼어요. 이 부분은 하복부 소복을 의미합니다. 소복 위에 척 걸쳐져 있는 그야말로 고전에서 말한 팔뚝만한 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건 동의학에선 분돈증으로서의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죠. 사암사께서 말씀하신 복량증, 광의적으로는 심장 바로 밑에 대동맥에 생긴 꽈리 그리고 신장, 양신장 밑에 소복 그 사이에 생긴 꽈리 이것을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심적으로서의 복량증은 심장 관련, 심부전 관련 대동맥류, 그리고 동의학에서 말한 분돈증, 즉 소복에서부터 꿈틀꿈틀 맥이 뛰다가 위로 쫙 오토바이 지나가듯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맥이 치솟아 올라요. 이걸 분돈증이라 하거든요. 이것이 신부전과 관련된 신혈관성 대동맥류예요. 3사의 임상례는 심부전으로서의 복량증이니까 심정격을 쓰셨지만 신혈관성 동맥류, 이것은 키드니 정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9월 20일에는 심부전 복량증 왜 심정격증인가, 신부전 분돈증 왜 신정격증인가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다음 주 화요일 9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추석 특집으로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 왕초보님들을 위한 12경맥 정격, 승격, 경혈도를 상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난 경혈추혈에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12경맥 보사 경혈도 잘 숙지하셔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움 역할을 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미리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정 나들이, 처갓집 나들이 가실 때, 어디 여행 가실 때 삼침 자석침 세트 꼭 지참하세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9월 병증 상담 세미나는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2일 넷째 일요일로 세미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참여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병증 상담 세미나는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2일 넷째 일요일로 세미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참여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